자, 이번 역전세 난으로 서울집값 얼마나 폭락할까요? 1차 폭락처럼 20% 이상 깎일까요? 네, 그 이상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역전세 때문에 빠진다가 아니라 역전세도 영향을 주면서 빠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요, 그 이상 빠지는데 그때 22년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러면은 24년이나 23년 하반기나 혹은 24년 한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22년 이상으로 빠지냐, 이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게 빠질 거다. 즉 22년 폭락보다는 완만하고 길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전세, 요것은 집값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나는 실수요예요. 이 실수요는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매물을 당장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역전세로 피해보는 거는 투기꾼들 뿐이다. 그런데 투기꾼들 중에서도 역전세가 막 58%가 난대요, 하반기에. 그럼 그 58%에 있는 투기꾼들이 다 죽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그 중에서 한 58%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올려받은 전세, 그걸로 집값을 올렸는데 집을 처분하거나 뭐 하지도 못했고 다른 데를 더 투기하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요. 올라간 만큼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그 올려받은 걸 가지고 다른 데다 투기하거나 아니면 집 빚을 갚았다든가 해가지고 돈이 없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진 거죠.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쪽부터 차근차근 무너지는 거고요. 역전세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장기 침체, 장기 하락기였죠. 이 장기 하락기 동안 전세는 올라가고 매매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요때가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2008년부터 MB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는데 얘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떴어요? 전세 가격이 뜨는 동안에도 매매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매매 가격 떨어지는데 영향은 더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셨을 때 처음에 일단은 역전세 난으로 빠지느냐 라고 했을 때 역전세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요, 과거에 2020년도에 금리 때문에 집값 올랐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아니래요. 다만 금리가 낮으면 더 빨리 올라가고 금리가 높으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땐 금리가 높으면 빨리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개소리고요. 금리도 집값 상승이나 하락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과 떨어지는 요인이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금리만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느냐, 금리가 떨어지는데 다른 여건들이 다 안 맞춰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건들이 뭐가 있느냐, 전세 가격.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완화되면 집값이 올라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노린 거예요. 근데 다른 요인들이 워낙 셌던 거지.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 한도가 많을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줄일수록 집값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2021년 8월부터 집값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죠? 왜 위축이 됐냐? 7월부터 DSR이 들어가고 8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 경제는 좋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데 유리하고 나쁠수록 집값이 떨어지는데 유리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은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지는데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다, 멸실이 난다, 그러면 이건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건 맞죠. 등등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전세 요인은 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것만 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떨어진다든가 하진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요 금리와 전세가 어느 정도 묶여버린 게, 이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줘버린 게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터졌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아무리 지금 임대차 3법을 하고 세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더라도 아직도 임대인에게 굉장히 법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도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반영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 올라가는 건 빨리 반영이 되는데 떨어지는 건 반영이 조금 늦을 뿐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죠. 최근에 시중금리 올해 내내 떨어뜨렸죠. 그리고 전세는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려면은 신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떨어진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계속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금리 대비로 올라간 만큼 안 떨어져서. 그 여파가 하반기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와서 봤을 때 금리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많이 정부에서 눌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긴축 장세죠. 전세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규제는 완화하고 있죠.
대출은 지금 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DSR 등으로 억제가 된 상황이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하방 요인이 더 많죠. 상승 요인보다.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 요인 정부에서 규제로 막 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로 막 당기고 있는데 나머지 요인들이 다 규제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어 하고 당긴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고, 윤석열 정부 때는 완화 해가지고 이제 집값을 올려야지 하는데, 그 완화책 가지고 집값이 오르겠어 하면서 쭉 하니까 완화책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일단 딱 멈춰놓은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1차 폭락처럼 20% 이상 깎일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속도는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때 코로나 때 오버슈팅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빠르게 떨어진 거고, 다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시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게 가는 게 요 코로나 때 요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살 수 있는 가격과 현재 중위 가격의 갭이 너무나도 벌어졌다. 갭이 5억 정도가 벌어졌더라. 근데 이 정도가 저점이 됐을 때가 7천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앞으로 한 4억 정도 더 떨어진다는 소리네. 왜냐면은 사람들의 여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집값이 여기 가 있어요. 결국에는 요렇게 꼈다가 요 거품이 빠지면서 빠지는 거고, 결국 이 여력이 천천히 증가하죠. 요 부분에 대한 우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장기적 우상향이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요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집값이 요렇게 증가했으니까 요게 문제라서 요 부분이 거품이라는 거다. 이 거품이 4억 이상은 된다. 근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도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서 만약 이 골이 너무 깊으면은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요. 그러면은 또 떨어졌다가 또 10년 뒤엔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10년 뒤에 예전처럼 오르기가 힘든 이유. 인구 감소, 요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뭐냐. 2030 영끌 수요를 미리 썼다. 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겪어보신 분, 2008년에 내가 그때 집 사는 사람들 받고 그거 겪어보신 분들, 그때 2030들이 샀어요? 그때는 3040이 샀죠. 그 수요들이 3040이 사가지고 올려놓고, 그 전에는 보통 한 40대가 샀었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2030까지 끌어들였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걸 전보다 더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는 20대는 30대보다 적고 30대는 40대보다 적고 40대는 50대 따라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더 플러스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10대를 끌어들일 거냐. 이미 20대의 일부는 물려가지고 지금 못 사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미래 집값을 지탱할 수요들을 언제 많이 가져다 썼다? 20년, 21년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가져다 썼다. 코로나가 안 터지고 일반적인 하락장이었다면은 2030들 샀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 수요까지 끌어다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래의 집값을 지탱할 수요를 다 끌어다 미리 쓴 거예요. 외국에서 막 그런 이론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차 신혼부부가 늘어날 때 집값이 올라가고 10년차 신혼부부가 줄어들 때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년차 신혼부부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10년차 때 집을 사야 되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집 못 사는 사람이랑 우리는 결혼을 못 하겠다. 집도 없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 둘 다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려면 차라리 혼자 각자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출산, 혼인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 더 오를 수 있네. 요걸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오르는 건 둘째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괴리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집은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서민. 신혼부부시라고 했죠. 신혼부부가 왜 집값에 지금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지금 집을 사기 힘들고, 그런데 신혼 됐고 난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야지 투기꾼들 몇 명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올리는 거, 이거는 거품이 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엔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들이 받쳐줘야지 집값이 전반적으로 중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다. 이게 맞는 가격이 되려면 지금 가격으로 40에서 50%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가능한 가격이다, 서울 기준으로. 요거는 자, KB에서 뽑은 주택 구입 물량 지수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 그러니까 MB정부 때 데드캣 바운스가 났었죠. 그때 100명 중에서 14명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저점까지
갔을 때가 반 정도는 살 상황이었고, 그런데 가장 안 좋을 때가 2.3명이고 지금 4.1명이에요. 4.1명에서 14.2명까지 가는 것만 해도 한 20% 30%더 떨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한 40명까지는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20% 떨어진 거는 코로나 거품만 빠진 거다.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원래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고, 사이클 대비로 고점에서 떨어질 때 한 40% 정도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는 곳들은. 왜냐면 거품이 많이 끼는 곳들은 막 2배 오르고 40%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점이 언제였냐? 2018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가 나죠? 이게 19년 하반기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요 부분이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빠진 건 요만큼만 빠진 거고, 이제 빠져야 될 부분이 요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인제 고점에서 조금씩 빠지는 거고, 그 전에 있던 건 오버슈팅 된 부분만 순식간에 빠진 거고, 지금 규제를 다 풀었어요. 이명박근혜 때 풀었던 규제 다 풀고 DSR까지 우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때처럼 막 데드캣 바운스 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살아나고 있느냐? 지금 그만큼도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여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력이 될 때까지는 지금도 최소 40% 이상은 떨어져야지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